여러분, 오늘 하루도 무더위와 소나기가 공존하는 복잡한 여름 날씨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는 거대한 기압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미묘한 힘의 균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치 여름의 끝자락과 초가을의 기세가 맞부딪히는 듯 대기는 안정과 불안정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티베트 고기압이 요동반도 부근까지 확장하면서 이중 열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기압의 중심은 일본 주코쿠 지방으로 이동 중이어서 한반도가 강력한 열돔의 직격탄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잔열은 우리를 꽉 움켜쥔 듯 기온과 습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나타나는 상층과 하층 대기의 분리 현상, 즉 디커플링 현상도 눈에 띕니다. 중상층 대기는 기압능의 영향으로 안정적이나 하층은 서해상에서 꾸준히 수증기 플럭스가 밀려 들어오면서 대기가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 곳곳에서는 짧지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로 이어지면서 퇴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은 특히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서류를 타고 들어온 뜨겁고 습한 아열대 공기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서울과 대도시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막바지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계절은 분명 가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체감은 여전히 한여름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합니다. 한편 위성 영상에서는 흥미로운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서부에서 만주에 이르는 지역에 폭이 긴 구름대가 마치 띠처럼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이는 상층에서 한기와 난기가 맞부딪히며 형성된 아열대 제트기류와 이동 경로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제트기류는 한반도 상공을 통과해야 하지만 티베트 고기압의 확장으로 인해 지금은 만주 쪽으로 북상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계절의 전환이 지연되며 더위가 쉽게 물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 바다, 남중국해에서는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열대열한 93W가 발달하여 제32호 열대저압부, 즉 TD32로 격상되었는데요. 현재는 베트남 다낭 동쪽 약 600km 해상에서 북서진 중입니다. 앞으로의 발달 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국 남부 그리고 한반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상당국은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날씨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돔의 잔열, 습한 공기, 불안정한 대기가 얽히고 설킨 가운데 계절의 교차점에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흐름입니다. 하늘은 여름의 힘을 놓지 않으려 하고 땅은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경계선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셈입니다. 현재 열대저압부의 중심 기압은 약 10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15m 정도로 아직 태풍 기준인 초속 17m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층 순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발달에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해수면 온도가 29도 이상인 해역을 통과하게 되면서 세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 중국 하이난섬 싸냐 인근 해상을 지날 때 잠시 태풍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약 태풍으로 격상된다면 제14호 태풍 농후아가 됩니다. 농후아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호수의 이름을 뜻합니다. 하지만 세력은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 베트남 중북부, 동호 부근에 상륙한 뒤 점차 세력이 약화되며 소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 한반도는 지역별로 공간적 편차가 큰 비가 산발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중북부, 강원 영서 일부, 그리고 서해안 지역 곳곳에서는 짧지만 강한 소나기가 자주 관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중북부, 강원 영서 중북부, 서해안 지역은 26도에서 32도 정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반면 경기 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33도에서 37도, 영남과 동해안 지역은 35도에서 37도에 이르며 매우 강한 폭염이 귀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영남 내륙은 체감온도까지 높아져 건강관리와 온열질환 예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녁 무렵에는 강수대가 점차 남하하면서 수도권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와 교통불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티베트 고기압의 중심이 일본 중부지방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는 서서히 열돔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층 대기에서는 여전히 수증기 플럭스의 수렴구역이 수도권, 강원, 서해안 지역에 형성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비가 잦을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고 특히 서쪽 대도시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여름의 끝자락에서 계절은 가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 생활 속 체감은 여전히 한여름의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합니다. 오늘 낮 한반도 상공에서는 편서풍대가 점차 남하하면서 기압계의 이동 속도가 당초 예보보다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후 들어서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머물던 강한 소나기성 강수가 점차 충청과 호남 지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낮 기온은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서해안 지역은 27도에서 32도 수준이 예상되고 충청 이남 지역은 33도에서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서풍이 유입되면서 대기가 정체되는 영남 중남부 지역은 기온이 35도에서 36도까지 올라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입니다. 건강관리와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의 마지막 날인 31일 새벽, 티베트 열대 고기압의 중심은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물러나겠지만 그 가장자리가 제주에서 강원 지역까지 걸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에 따라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하는 강한 열대 수증기 플럭스가 제주에 먼저 도달하면서 아침 시간대 제주를 시작으로 남해안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서해 북부에서 산둥반도로 이어지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아침에는 경기 서해안 지역에도 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6도 분포로 해안 지역과 대도시 일부에서는 여전히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전국적으로 공간적 편차가 큰 소나기성 강수가 간헐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 수증기 플럭스의 수렴대가 점차 북상하면서 남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지역에서 서해 중부 해상으로 내려오는 정체전선과 중규모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서해안 지역에도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번 강수는 지역별로 강도와 양의 차이가 커 예측이 쉽지 않지만 일부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7도에서 33도로 예상되며 여전히 무더위가 기세를 떨치겠습니다. 하지만 고기압의 중심이 점차 물러나고 정체전선이 영향을 주면서 하늘은 다소 흐리고 비가 잦아 폭염은 서서히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열대 수증기에 의한 강수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1차 강수대가 합쳐지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답게 대기와 바다 그리고 기단들은 서로 충돌하며 복잡한 날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9월이라는 달 이름에도 흥미로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영어로 September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곱을 의미하는 라틴어 septem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3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에 9월은 실제로는 7번째 달이었습니다. 이후 달력이 바뀌면서 지금의 9번째 달이 되었지만 이름은 여전히 그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아침, 정체전선이 황해도에서 서해안 지역으로 남하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기압 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한 박자 빠르게 진행되면서 낮에는 정체전선이 내륙으로 들어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수 강도는 점차 약해져 오후에는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에 비교적 약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는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소나기성 강수가 나타나겠지만 늦은 밤이 되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강수대가 동해와 일본 쪽으로 물러나면서 우리나라는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대도시와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여전히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중국 북부에서 확장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는 북서기류가 유입되겠습니다. 이 바람은 다소 한랭하고 건조한 성질을 띠지만 이미 내린 비로 인해 습도가 빠르게 낮아지지는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25도에서 34도 사이로 예상되며 특히 영남 지역은 북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어오면서 팬 현상이 발생해 기온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틀 뒤인 9월 3일에는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물러나 있던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남부지방까지 다시 확장하면서 일부 지역에 약한 열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위가 완전히 물러가기 전 마지막 기세를 떨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 들어 다시 전국의 기온이 상승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33도에서 34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대저기압의 발생 가능성입니다. 현재 여러 수치 모델들이 열대저기압의 발달을 모의하고 있는데요. 다만 모델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해역에서 발생할지 또 어떤 경로를 보일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열대저기압이 형성된다면 아열대 고기압의 발달과 북상을 더욱 돕게 되어 우리나라의 날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열대저기압의 발생 위치와 세력, 이동 경로에 따라 우리나라 날씨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오늘도 폭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경기권. 오늘 밤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고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출근길에 약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서 지역은 밤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충청권.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구름 많고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4도 사이로 분포하겠습니다. 호남권. 전북 북부와 전남 서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내륙 지역은 흐리고 습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 정도로 다소 후텁지근할 전망입니다. 영남권.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밤부터 동해안을 따라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겠습니다. 제주도. 제주 전역에 밤부터 비가 시작되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해상 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쪽에는 저기압과 정체전선이 연이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강수대는 일요일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해 다음 주 중반까지 간헐적으로 비구름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많지 않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전국 대부분으로 넓게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다소 약화되면서 그 가장자리가 한반도 부근에 머물고 이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가 충돌해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상공의 588선 변화를 통해 주요 강수 지역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폭염은 잠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지난 뒤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며 우리나라가 고기압 중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폭염의 영향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요일과 토요일까지는 여전히 전국이 폭염의 정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공 5,500m에 500헥토파스칼, 그리고 약 11,700m에 200헥토파스칼 대기 흐름을 보면 이틀간 두 개의 고기압 중심이 한반도 주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도시의 낮 최고 기온은 금요일 30, 36도, 토요일 30, 35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소식입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인 JTWC에 따르면
북서태평양에서 관측된 열대 요란 93W가 열대 저압부 TD2W로 발달했습니다. 다만 아직 태풍으로 분류될 만큼 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북서태평양에서 관측되고 있는 열대저압부 TD2W의 향후 진로와 발달 가능성에 대해 각국 기상기관의 전망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기상청 UKmet은 이번 열대저압부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태국 부근에 도달하기 전에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결국 소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태풍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낮게 본 것입니다. 반면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분석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CMWF는 내일 오전 무렵 베트남 북부 연안 해상에서 이 열대저압부가 순간적으로 태풍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태풍이 되기 위한 최소 기준인 최대 풍속 17m/s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 시점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태풍의 형태를 갖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곧바로 다시 열대저압부 단계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진로는 서쪽으로 이동해 라오스와 태국 국경 인근, 즉 반깔다시 부근까지 진출하면서 세력이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예상대로 잠시라도 태풍으로 발달하게 된다면 이 열대저압부는 제14호 태풍 농파로 명명됩니다. 농파라는 이름은 라오스에서 제출한 태풍명으로 라오스의 대표적인 호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축적된 다양한 예측 잔료를 종합해보면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성장할 가능성보다는 끝내 열대저압부 상태에서 소멸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열대저압부는 단기간 내에 기상학적으로 태풍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환경 조건, 예를 들어 해수면 온도의 분포, 주변 대기의 흐름, 그리고 상층 바람의 전단 효과 등 이 태풍의 강력한 발달을 뒷받침하기에는 다소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한반도는 여전히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기 불안정이 맞부딪히며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교차하는 전형적인 말복철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체전선의 잔영과 남쪽 해역에서 유입되는 수증기까지 겹치면서 지역별로 체감 날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주말까지 강한 폭염과 열대야의 영향권에 놓이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34도, 체감온도는 36도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대도시 특유의 열섬 현상 때문에 밤에도 평년 26도 안팎에서 머물며 열대야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요일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와 국지적 뇌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와 돌풍,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가 수도권의 무더위를 완전히 꺾기는 어렵겠지만 일시적으로 체감온도를 낮추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영동, 영서 지역. 강원 영서 지역은 수도권과 비슷하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되 산악지형 특성상 뇌류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특히 주말 오후에는 지형성 상승 기류가 활발해져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고 바닷가를 중심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대기와 해풍이 만나서 짧고 강한 국지성 강수가 발생할 수 있어 해안가 활동이나 야외 관광객들은 기상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충청 오남 지역. 중부 내륙인 충청도는 주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옵니다. 특히 대전, 세종 등 내륙 분지는 더위가 쉽게 식지 않아 체감온도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무더운 가운데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 짙은 구름과 산발적 비가 자주 나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주를 포함한 내륙고시들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 안팎에 머물며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낮지만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는 상당히 높을 전망입니다. 영남 지역, 부산, 대구, 울산 등. 영남권은 이번 주 가장 극심한 폭염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낮 최고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며 주말까지는 사실상 찜통더위 수준의 체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일요일 저녁부터는 국지적인 내우가 발생해 잠시나마 더위를 누그러뜨릴 수 있으나 기온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산, 울산 같은 동해안 지역은 해양 영향으로 낮 기온은 다소 낮지만 습도가 목하 여전히 무더위가 체감됩니다. 제주도. 제주는 연일 높은 습도와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은 31에서 32도 수준으로 비교적 온화해 보일 수 있지만 습도가 8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체감 온도는 육지보다 훨씬 덥고 답답합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는 열대 수증기와 대기 불안정이 맞물리며 돌풍과 함께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한국은 폭염과 소나기, 열대야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주말까지 폭염의 정점에 들어서고 이후 점차 국지성 소나기와 내호가 잦아지며 더위가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폭염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려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후퇴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후반부, 즉 9월 4일 전후에야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며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한국 날씨, 기상 해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한반도는 폭염과 국지성 강수의 공존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순히 덥고 비가 오는 것을 넘어 이 현상 뒤에는 중요한 기상학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더운가?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강하게 뒤덮고 있습니다. 이 고기압은 덥고 습한 공기를 계속 유입시키며 특히 대도시와 내륙을 중심으로 극심한 열섬 현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티베트 고기압까지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고온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중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기온이 잘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나기가 자주 올까? 고기압 가장에서는 항상 불안정한 대기 흐름이 나타납니다.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지표면 위로 수증기가 급격히 상승하고 상공에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대류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내호와 소나기가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산악 지형이 많은 강원, 충청, 호남 내륙은 상승 기류가 강화되어 짧지만 강한 집중호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위는 언제 꺾일까? 이번 소나기 구름대가 지나가면 일시적으로 폭염이 완화되겠지만 근본적인 폭염 해소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기상청과 해외 예보 모델들을 종합하면 9월 초중순에 들어서야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고 찬 공기의 남하가 시작되며 낮 기온이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이번 주 후반 9월 4일 전후에야 찜통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고 본격적인 가을 길목에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생활 안전 킵. 폭염 대비. 낮 동안의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오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수분 보충에 신경 써야 합니다. 소나기 주의.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강한 소나기는 배수불량 지역에서 침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는 작은 우산보다는 방수 자켓이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해안 지역 경계. 제주와 남해안은 국지적 돌풍과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업 종사자 및 해상교통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하자면 이번 주 한국은 무더위와 국지성 소나기가 번갈아 찾아오는 전형적인 말복철 날씨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는 불쾌지수가 높아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강한 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주를 표현하자면 낮에는 찜통, 오후에는 돌발비, 밤에는 열대야, 한반도 전역이 기상 이중고를 겪게 될 것입니다.